안녕하세요 여러분, 괜찮아 정신건강의학과의 손승현 인사드립니다. 오늘 부모님들과 말씀드릴 내용은 아이의 회복 탄력성 키우기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원위치로 돌아오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좌절이나 실패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 등을 겪어서 마음이 아픈 상태에 놓인 사람이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이라는 말이 고무줄, 탄성이 있는 고무줄은 아무리 잡아당겨서 이제 원위치에서 벗어나서 늘어나도 결국에는 원위치로 탁 돌아오잖아요. 평소보다 의욕이 떨어져도, 막 우울해도, 기력이 없어도, 두려워도 결국에는 내 위치로 돌아와서 계속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능력, 혹은 일상적인 생활과 안정적인 기분을 되찾는 능력, 나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지요.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한번 좌절을 했을 때 원위치로 돌아오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좌절감을 곱씹거나 자책을 하거나 소처럼 이제 괴로웠던 순간을 되새김질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자신감은 점차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도전을 회피하게 되지요. 혹시라도 내가 또 새로운 좌절을 할까 봐서요. 이런 일이 계속 쌓여갈 경우에는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시간을 끌거나 아이가 짜증을 낸다든지 나한테 그럼 뭘 해줄 건가요? 이러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일상이란 사실 매일매일이 해야 할 일을 도망치지 않고 잘 해내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불확실한 결과에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낮은 아이의 경우에는요,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질 못하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떻게든 이끌어야 되니까 마찰도 점차 심해질 수밖에는 없겠죠.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의 경우에는요, 뭔가 실패를 겪고 슬럼프를 겪더라도 원위치로 돌아오는 시간이 빠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쉽지요. 특히나 꾸준함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대표적이라곤 이제 학습이 그렇죠. 역시나, 그리고 또래관계, 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바라는 게 우정이니까요. 다투거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고 내가 나서기 싫을 때, 자신을 드러내기 싫을 때에도 회복 탄력성이 만약 높다라면 원래 자신의 모습을 찾기까지의 시간이 단축되기 마련이거든요. 이전에 제가 아마 좌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인생에서 좌절이란 피할 수도 없는 숙제와도 같은데요, 이런 좌절을 자신 있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은 탄탄한 회복 탄력성으로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이가 회복 탄력성을 잘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마치 탄력 있는 고무줄처럼 제자리에서 이탈한 아이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의 제자리라는 것은 어디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회복도 더욱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습관 만들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아이가 반복하는 습관이 모여서 아이가 생각하는 익숙한 아이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의 익숙한 모습을 만들어내니까요. 실패를 통해서 무력감이나 좌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늘 반복해온 일들에 그냥 몰입을 하다 보면 저절로 기분은 회복이 됩니다. 지난 실패가 계속 떠올라서 힘든 건데 지난 실패를 잊고서 눈앞의 일에 집중을 하게 해주니까요. 또한 습관이란 내가 이미 익숙한 일의 반복이니만큼 무심히 그냥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매일 할 일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내가 실패했구나 하는 그 무력감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처음에는 막연하고 막막해 보이는 목표도 매일매일 구체적인 습관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 일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그런 때에는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평소에는 너무 당연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증거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쌓아온 노력의 증거들이 나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시험,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고시 등의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쓴 볼펜이나 이미 이제 본 교재들을 이렇게 막 모아서 쌓아두시기도 하잖아요. 자신이 매일 반복한 일의 결실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남겨두시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이제 내가 막 볼펜 몇 개 썼더라 막 이렇게 세면서 공부하시지는 않겠지만, 이제 미래가 불안할 때 그동안 이제 내가 노력해온 시간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이게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이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지요. 그렇다면은 아이의 경우 어떠한 행동들을 습관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필요할까요? 아이의 경우에는 작더라도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남는 행동들부터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워하지요. 그리고 명예, 성취감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아직 익히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 습관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을 확연하게 받을 수 있는 행동들부터 이 습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요. 꾸준히 한 장씩 숙제를 했는데 어느새 다 푼 문제집, 꾸준히 태권도를 다녔더니 바뀐 띠 색깔, 꾸준히 저축했더니 쌓인 용돈, 뭐 이런 것들이요.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기, 인사 잘하기, 이런 것도 분명 좋은 습관들인다만 이게 형태가 남는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이에게는 이제 의욕 형성에는 다소 불리한 활동입니다. 형태가 남지 않는 행동을 형태가 남는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침 체조를 마친 다음에는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강아지를 매일 산책시켜주러 나가면서 그날그날의 강아지 모습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과정도 한 가지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에는 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꺾이지 않는 의지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건 맞는 말이죠. 의지력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아이의 의지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개발하고 향상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마지막에 성인이 거의 되어서야, 혹은 그 이후에도 완성이 계속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 나가는 기관이고, 그 중에서도 의지를 담당하는 영역, 그러니까 뭐 전두엽이죠. 뭐 그 중에서도 제일 뇌 중에서도 마지막에야 성숙을 완료하게 되거든요. 정리하자면은 아이의 의지력을 단기간에 상승시키려 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의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행동 개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따질수록 아이의 의지는 실시간으로 낭비됩니다. 더군다나 뇌의 특성상 처음 시작하기까지가 어렵지, 한번 일단 개시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집중을 유지하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나마 아이가 좀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맞닥뜨리는 거라고, 숙제가 너무 하기 싫어서 이걸 왜 해야 되는데요 하고 버티다가 막상 푸는데 또 어려운 문제가 막 나오는 거랑, 아무래도 의지가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는 쪽이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게으름을 부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지만 일단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행동을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아이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개념이 루틴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루틴이란 일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의 시작 전 준비해둔 일련의 행동들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영선수가 게임에 들어가기 전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몇 가지 신체 동작들을 하면서 경기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이 루틴을 잘 정착시킬 수 있다면 일과 관련된 집중은 끌어올려지면서 긴장도는 낮출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숨겨진 효과로 일의 시작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단축시킴으로써 의지의 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자면 학교 갈 준비 루틴이라든지 숙제 시작하기 루틴 등이 있겠는데요. 학교 갈 준비 루틴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하기, 혹은 이렇게 길게 하품하면서 스트레칭하기 등을 첫 루틴으로 잡아주세요. 일단은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요, 이를 통해서 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 이 한 가지 행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 때까지 반복해 나간 다음에 책가방 확인하기, 옷 갈아입기, 밥상 앞에 앉기 등의 하나하나의 루틴을 추가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 중요한 거는 이 루틴을 굉장히 뭐 잘할 필요는 없어요. 막 스트레칭을 막 엄청 막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잡념이 끼어들지 않게끔 빨리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루틴이라는 활동들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하나하나를 빠르게 이제 클리어 해낼 때마다 진짜 게임에서 퀘스트나 미션을 하나하나 깨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일, 부담 없는 일을 빠르게 치우는 기분이 들게 함으로써 보다 더 큰 일의 시작을 수월하게 만드는 거죠.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의 개념과 어떠한 것들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았는데요. 이후로도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